예, 오늘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의 7장 인스펙트 신호를 주시하라 가운데 엔진 소리를 감지하라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죠. 그리고 그에 맞는 상황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차량 계기판은 다양한 신호와 정보들을 보여주는데요. 운전자는 그 연료량이나 엔진 오일,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약 2만 개가 넘는 자동차 부품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부품은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한다면 역시 엔진이겠죠. 시동을 이렇게 켜자마자 들리는 엔진 소리나 떨림 정도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차량의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베테랑 정비사는 그 엔진 소리만 듣고도 차 연식을 어림짐작 맞출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라가디아 공항에 승객 155명을 태운 에어버스 한 대가 뉴욕에서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객기는 한 무리의 셋대를 만납니다. 그 셋대가 조종석 창문에 부딪히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새들이 양쪽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엔진이 꺼졌죠. 더구나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장착된 비상 엔진마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만한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208초 후에 항공인은 공항이 아닌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하게 됩니다. 승무원들은 물속에서 비상구를 열고 승객들을 탈출시켰고요. 다행히 승객 155명 전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연일 언론에서 앞다퉈 사건을 다루었죠. 그 허드슨강의 기적의 중심에는 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형 참사가 일어날 그 상황에서 그 기장이 보여준 침착함, 판단력,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승객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기장의 이름은 설리라고 불리는 그 체슬리 설렌버거 42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이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엔진이 꺼지자 고층 빌딩이 밀집한 그 맨하튼을 우회해서 허드슨강으로 비행기를 몰았죠. 관제소에서는 그 인근 공항에 착륙하라라고 지시를 했지만 그는 그곳까지 가는 중간에 분명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거라 판단하고 강물 위에 내리기로 한 겁니다. 나중에 그는 그 어느 인터뷰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엔진의 이상을 재빨리 감지할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엔진 소리가 평상시와 달랐다는 것이죠. 비록 보이진 않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던 그 셀렌버그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이 사건은 2016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상영되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또 톰 행크스 주연의 설리라는 영화가 바로 그것이죠. 루마니아 미술 작가 콘스탄틴 브랑쿠시는 1928년에 그 제작한 공간의 새라는 작품,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청동 조각 작품으로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호응을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사실 전혀 새를 닮지 않았습니다. 날개도 없고 부리도 없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촛불 모양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날렵한 곡선이 이게 깃털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 광택 나는 그 모습은 마치 한 마리 새가 공중으로 솟구쳐서 비상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는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습니다. 물고기를 보면서 우리는 비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발산하는 빛과 날쌘 동작에는 시선을 빼앗깁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본질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핵심 말입니다. 저는 새의 퍼덕이는 날개짓과 깃털을 통해 속도감을 표현했습니다. 미술가에게 눈은 생명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각종 신호와 반응들이 있다고 한들 그러한 신호와 반응을 알아챌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일본 그 NHK 방송 중에 치코짱에게 혼나요라는 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커다란 인형을 뒤집어 쓴 5살의 소녀 치코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출연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이란 것이 이 5살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평상시에 당연하게 여겨서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들이 대부분이죠. 질문을 받고서 이제 어른들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나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웃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 5살짜리 소녀가 멍 때리면서 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어른들을 야단칩니다. 이때 방송의 세트 뒤에는 한 문구가 항상 걸려 있는데요. 그건 이제 Don't sleep through life라는 문구입니다. 이 말을 굳이 번역하자면 뭐 평생 잠을 자지 말라라는 직역도 있겠지만요. 그거보다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을 붙잡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화 썰리 얘기를 좀 마저 드리면, 영화는 그 썰리 기장이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힘없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전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사고 조사팀은 인근의 라가디아 공항이나 다른 공항으로 안전하게 회항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허드슨 강에 불시착해서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느냐라고 그를 추궁을 계속 해왔던 거죠. 왜냐하면 그 조사팀의 자체 시뮬레이션으로는 엔진이 고장났을 때 즉각적으로 회항했더라면 인근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썰리 기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위급한 상황에서 기계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155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를 감안해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조사팀은 썰리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35초라는 추가 판단 시간을 감안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허드슨 강에 착륙하지 않았더라면 시내 빌딩에 추락하거나 아니면 그 대서양 바다에 빠지는 끔찍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에는 예전엔 상상도 못할 편의장치들로 가득하죠. 최근엔 그 모바일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자동차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경험이나 직관보다 그 시스템과 매뉴얼을 더 신뢰하는 세상이 되었죠. 하지만 썰리의 주장처럼 인간은 기계와 다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정밀한 기계 장치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걸러낼 수는 없지만 인간은 보이지 않아도 본질을 알아챌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본질을 보는 눈을 뜨기 위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본질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보다 더 자유로워지기 마련이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